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어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서울 영등포에서 최현일 영등포갑 후보를 지원했는데요.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천, 측근 공천 논란 등 불공정 시비는 민주당의 공천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까지 일부 협작을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선거 개입과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다릅니다. 3.15 부정선거 때는요, 그래도 최소한 실물은 줬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그 당시 구례 지역에서 그 공화당 그 재정위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관 마당에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고무실 선탁 밀가루들이 그렇게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이장님들 오시면 네. 그 오시는 숫자대로 해갖고 그거 나눠드리는 출납도 보고 영재예요. 제가 정치 천재입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제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15 부정선거 때는 뭐라도 줬다고. 근데 윤석열이는 주지도 않고 말로만 때우고 있는 아니죠. 사기야 사기 이거는. 주고 있죠. 뭘? 폭력과 협박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네 말 안 듣는 사람이나 반대파한테 주는 거고 아니 최소한 뭘 실물을 뿌리기라도 해야 되잖아. 네. 말로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810조 줬다고 욕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25조. 925조? 110조를 썼어요. 110조를. 두 달간 925조 원 퍼주기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4주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뭐 2,000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4천조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쓰는 김에 더 쓰지 왜? 아니 근데 이 중에 진짜 선거 전에 주겠습니다라든지 착공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실제적으로 일부 무슨 뭐 보조금이나 현금이라도 풀어주는 게 좀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920조를 줄 수도 없거니와 우리 재정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겠다고 뻥을 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공약이 아니라 그냥 사기 아닙니까? 거의 그 수준이고 사실은 언론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면서 난리를 치면서 925조 원 퍼주겠다고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언론들이 나서서 이거 관건 선거다, 선거운동이다, 퍼주기다, 그 다음에 무슨 포퓰리즘 이런 거 단어가 없어졌어. 그런 거 보니까. 에이, 심리적 그 퍼주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우린 심리적 GA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 언제 대통령이 925조 원을 진짜로 준다고 했습니까? 심리적으로 925조 원이 아니라 1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이 새끼들은 법비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녹취를 떴어. 그래갖고 야 이거 주기로 했었잖아. 이거 안 주는 거 사기 아니야? 또는 불법 선거 운동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걔는 그럴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심리적인 거예요. 내가 언제 무조건 준다 그랬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줄 수 있다는 거였다. 아니 대통령 되고도 뭘 했는데? 뭘 약속? 아니 2년 반 동안 92조 원을 920조 원은커녕 국민들한테서 받아야 될 복지 뺏어가고 퍼질러 외국에 쓴 돈이 얼마냐고. 진짜로 이와 관련해서 얘가 푼 돈은 무슨 젊은 애들 비트코인 갚아준 거하고 부도나게 생긴 건설사 아파트 대순이 사준 거 말고는요. 진짜 어디다 쓴 돈이 없어요. 이런 개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한 달 동안을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윤석열은. 근데 그런데도 표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더 막 화가 나요. 이직을 계속 한다는 게. 왜 새삼스럽게 얘기해? 네 주변에 이직 널리고 널렸는데. 슬픕니다. 이게 퍼주기로 한 것만 해서 이만큼이고요. S채님께서 약관 잘 읽어봐야 하는구나. 그렇지. 약관 잘 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 돈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을 죽으면 드립니다라든지 드리긴 하는데 명의는 제 통장에 넣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인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 분명히 탄핵감이고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잖아요. 아, 이게 민주정부에서 했으면 무조건 탄핵 얘기 나왔어. 근데 아니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총선 때나 대선 때 같은 거 어디 지방 순시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해도 이거 선거운동이다!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가고 어차피 나는 이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 입장에서 이걸로 나 못 건드려 라고 하는 이게 법은 내 맘대로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속아가지고 지금 뭐 그린벨트 풀어주네, 뭐 군사시설 풀어주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장인 주변 땅들, 양평 근처에 있는 땅들, 저쪽에 그 어디야, 응? 그 헌인마을 관련된 주변 땅들 주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고 풀어준다고 해봐야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들만 풀어준 거예요. 그에 대한 것들, 뭐, 장인 공약이니, 뭐, 장모 공약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까지 합쳐놓고 보면, 지금 수백조, 수천조 원 돈 가지고 납고 있는데요. 얘가 넘 좋은데 돈 쓰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윤석열이 청년 정책을 대구에서 뭐 엄청나게 또 쏟아냈는데, 예산 규모는 미공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지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킬 마음도 없고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쓴다는 돈만 900조 온 거지. 얘의 그 입에서 튀어나온 공약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 아마 미국 예산을 갖고도 이거는 못 해낼 거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내놓은 추진 과제가 55개인데 워낙 방대해서 지도 말이 끊겼대, 말하다가. 그리고, 지도 헷갈리는 거지, 지금. 그리고 뭐 어제 발표에서 20장이나 되는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 일부가 통째로 취소가 됐는데, 청년의 연령 규정 현행 34살에서 34살이요? 9살까지로 늘리는 네. 방안, 뭐 이걸 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토론회 2시간 앞두고 이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깝다. 찌우 청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거 왠지 속은 뭘 느낌인데? 바라겠어요, 이 정권은. 이거를 35가지 청년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35이었어? 그건 뭐 정치권에서 하는 게 45이고 이거는 이제 정치권하고 경제권하고 또 청년 기준이 다른 거였어? 아니 이거는 아마 그거 같아. 청년의 연령 규정을 높이면은 그 관련해가지고 청년에 관한 그런 정책을 하면 그 그렇게 정도로 돈을 뭐 지원받을 깎아주거나 수 있는, 뭐 돈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맞는 거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통째로 날려버렸대, 이거를. 토론회 2시간 앞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청년 정책에 드는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도대체 청년 예산, 뭐 여성가족부도 폐지시키는 이 마당에 이런 예산을 끊어놓으면 청년 관련된 정책은 어디서 하냐고. 뭐 정책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의료 그 대란 상황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버리니까 억지로 뭐 공익 목적으로 갖고 억지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강제 조항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부가 2,000명 증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네들이 이제 협의를 총선 이후에 보고 각 대학들이 350명에서 400명 정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꺼내놓는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네들끼리 했으면 이른바 대학병원에 있는 큼직큼직한 대학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0개 대학들한테 설문을 다 돌려본 거야, 의대에다가. 그랬더니 40개 대학에서 서로
서로 증원시킬 수 있다라고 해갖고 내놓은 게 3,400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이걸 꺼내놔버린 거예요. 서로 죽여라. 그래서, 아니, 원래 메커니즘상으로 우리가 2,000명밖에, 이게 500명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대들이 속으로는,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의대상 한번 확 늘려보자라는 차원에서 3,000명도 증원할 수 있다라고 신청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의사협회가 협상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총선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상복구,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든지 응급수술이 밀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피해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여당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파업을 하지 마, 내지는 파업을 하더라도 신용만 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협회하고 의대들이 이런 식으로 협상이 틀어져 버린 거야,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형 병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5개 메이저 병원과 그 의대들에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언제 복귀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협회에서 사직서를 냈던 사람들, 면허 반납을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직권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면허를 나중에 다시 살려주기가 어려워요. 한번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정지 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정부가 얘기하는 취소까지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치면 졸지에 대한민국의 무면허 의사들이 수천 명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에이, 난리다. 자, 이건 역시도 현재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이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장관이 무능해서 그런 거다. 아니, 의사들도 웃긴 게, 그때 문재인 정부 400명인가 받아들였으면 3,400명까지는 안 늘어났을 거잖아. 그리고 그때 이전에 했던 거, SNS에 엄청나게 돌았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왜 SNS에?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왜 문제냐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300명, 400명 늘리겠다 그러면 40개 대학에다가 10명씩 쪼개서 나눠주면 돼. 아니 어디는 5명, 어디는 15명 해갖고 규모에 따라서 쪼개면 되는데 각 대학이 신청한 게 3,000명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싶은 거잖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냐고. 아니 고려대병원만 해주고 서울대병원만 해주고 지방대에서 신청한 건 안 해줄 거야?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의사협회나 지금에 있는 연결고리 카르텔 자체가 지네들 내분으로 끊어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짜고 치려고 했는데 짜고 치기에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 측도 정부 측도 그리고 국민들 그 의료 현장에서 지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환자들이나 중환자들 수술 대기 인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도. 근데 전혀 언론에 안 나와요.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사망이라든지 구급차에서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8시간 걸려서 겨우 입원했다. 이런 내용이 예전 같으면 찾아갖고라도 나왔을 거야.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냈을 텐데.